저희가 지금까지 독서 속에 살았을까요? 해독 주스부터 해독 스프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해독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열풍이 대단한데요. 우리 몸을 살려보겠다는 건강한 해독법, 오늘 해독 전문가 박찬영 한의사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금요일에 싱싱한 금요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모시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거의 이제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라고 할 만한 분이 박찬영 한의사님이신데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 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저희 주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자분들인가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해독의 달인. 박찬영 한의사는 땡땡땡이었다. 뭐였을 것 같아요? 세 글자요. 세 글자. 세 밖에 아니고 세 글자. 킹왕따. 킹왕짱? 뭐 이런 거. 킹왕따. 왜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학생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 잘해도 약간 좀 싫어해요. 예, 왜냐면 한의사시니까 아마 공부를 분명히 잘하셨을 거고 예. 심지어 외모도 이 정도면 좀 준수한. 질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왕따가 아니셨을까. 그 중에서도 킹왕따. 왕따. 자, 그러면 박찬영 한의사는 킹 왕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해독의 달인 박찬영 한의사는 변비왕이었어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금요일 날부터 이게 무슨 예, 변비왕을. 진짜 변비왕이셨어요? 네, 제가 지금은 좀 말라 있지만은 학교 예. 다닐 때도 되게 말랐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사람보다 되게 식성이 좋아서 두세 배로 먹는데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볼까? 근데 또 크게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요? 신기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미스터리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먹는데도 살은 안 찌고 변은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독소가 되어서 예. 거의 얼굴로 염증화돼서 뿜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되게 여드름이 심한 여드름 왕이었습니다. 변비왕 여드름왕. 아까 킹왕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여자들한테 왕따네요. 그러니까 변비왕에다가 여드름왕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박찬영 원장 불러놓고 이런 거 해도 돼요. 박찬영 원장의 흑역사, 옛날 어두운 과거를 공개하도록 가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나가실래요, 원장님? 자,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박찬영 원장의 옛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뚱뚱하진 않으셨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변비왕에다가 여드름왕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안경도 뭐 만만치 않으신데요. 그 여드름이 어느 정도로 심하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보통 왕여드름이라고 해서 예. 이 턱에 있어요. 예, 아실 겁니다. 예. 특히 남자들은 이 턱 쪽으로 네. 왕여드름. 그래서 사실 20대는 킹 왕따가 아니고 예. 정말 내 스스로 20대는 지우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예. 한의대를 다니는 네. 사람들이 말하면 정말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는데 네. 본인의 시절은 이랬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조금 20대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20대는 대부분 인생의 꽃이다 하지만 네.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는 기간이었어요. 흑역사였군요. 예. 여드름꽃만 피시고. 여드름꽃만 피고, 예. 근데 이것도 그때 모습이네요.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여기 이런데. 예, 여드름이. 죄송해요, 원장님. 남들이 보면 의사가 나온 게 아니라 환자가 나온 줄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비포만 있네. 예. 예, 사실은 지금도 조금씩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금 이 나이에도 조금씩 나긴 해요. 여드름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아직 청춘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여드름과 변비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해독의 길을 걸어간 데 있어서 훌륭한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예. 음식 뭐 고기도 먹게 되고 술도 더 많이 먹게 되고 하니까 이 변비가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변비와 설사가 네.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30대는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또 10년을 보냈습니다. 예. 아래쪽이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제 40이 가까울 즈음에 뭐 대장암, 직장암도 사회적으로 늘고 있고 예. 내가 남을 치료하기보다는 내 이 문제 하나를 예. 해결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식, 자연식을 30대 후반, 40대 초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하니까 비로소 그렇게 불규칙한 그 장의 리듬이 갖춰지면서 이게 이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변을 보는 그 규칙성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비암과 아까 말씀 여드름암을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해독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한테 계속 실험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장은 부패균과 유익균이 끊임없이 세력 싸움하는 전쟁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변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부패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건 뭘로 우리가 아나요? 변과 방귀의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옛날에는 예. 변과 방귀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했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소식과 자연식 위주로 먹고 네. 제가 치료약에서 좋은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굵고 긴 황금색의 바나나 변이 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2, 3분 안에 보고 냄새 없이 물에 뜨고 예. 물에 떠야 돼요, 원장님. 묻어나는 거 없이 충분한 지용성 독소와 섬유소가 많은 건강한 변은 물에 떠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섬유소 섭취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냄새도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기 변도 이렇게 화장실 나올 때 확인을 해. 안 보세요? 아니 보긴 보죠. 반드시 보긴 보셔야 보는데 됩니다. 그것도 사실 뒤돌아서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냄새가 약간 좀 사실은 고약한 게 당연하다고 이제 아닙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냄새가 안 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독 전에는 우리 가족이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장내 부패가 일어나면 많은 독소,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가 변과 방귀로 배출되는 게 결국 20, 30%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는? 7, 80%는 장점막을 통해서 다 흡수돼요, 우리 몸에. 그게 이제 간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2차 해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 몸의 80% 독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과 스트레스만 간에 무리를 준다고 하지만은 변과 방귀에서 장에서 부패내는 독소 독가스에서도 엄청난 간에 무리가 가요. 그런데 부패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인스턴트 가공식품, 편의점 음식, 술, 고기, 이런 편의점 밀가루 음식도 안 튀긴 되고. 음식. 아이고. 저는 그냥 이제 굶어야 편의점 되는데, 음식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인스턴트 빼면. 가공식품이 예. 많은데 이제 예. 편의점 음식 중에서는 또 골라서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해독 그러면 우리 네. 다 다이어트 생각, 저는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오늘 되게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해독의 목적이 그거라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독의 1차 목표가 바로 장 건강에 있습니다. 우리 장 건강에 있다. 예, 식물의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 전체에 영양받듯이 우리 오장육부의 뿌리가 바로 장입니다. 예.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장에는 면역세포 전체, 인체의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예.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1차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의 첫걸음은 장 건강에 있죠.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해독의 우선 순위는 장 건강이 1순위면 그럼 2순위는 뭐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것은 음식, 스트레스, 과로 네. 이 문제. 이것으로서 음식독, 스트레스독, 과로독이 들어옵니다. 네. 그게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이 이제 거쳐서 대변, 소변, 땀, 호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해독의 원리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서 몸에 독소는 쌓이는데 못 내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 대변, 소변, 땀, 호흡으로 배출이 잘 안 되면 그게 몸속에 쌓이면서 다양한 염증 반응, 종양, 궤양, 부종, 비만, 통증, 각종 문제를 일으키죠.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몰라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보면 독소가 이렇게 들어와도 네. 그 어느 정도 배출을 다 할 수 있어야 맞아요. 정상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러고 있다고 지금 혼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0%가 독이에요,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예. 네, 편집님, 저희가 이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네. 네티즌들이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기 맞습니다. 때문인데,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예.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이 디톡스, 뭐 해독이라고 해독에 얘기하는 대해서? 거, 예, 이 해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봤더니 디톡스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900개가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2,900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400개 정도 SNS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고. 하루에. 같은 기간에 뭐 해독 주스 요 검색을 또 해봤더니 780여 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도 이 해독 관련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N 뭐 포털사에서만
제가 한 달 사이에 1320개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아, 댓글이 아니고 기사 수가 1320개나 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예. 그리고 이 디톡스라는 제목이 쓰인 기사 역시 164개 검색이 됐는데 이 3월 5일 그리고 3월 13일에는 역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해독 주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 나가고 나서 전화 정말 많이, 저희가 전화했더니 마비가 돼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디톡스를 해왔는데. 해독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독에 대한 열풍이 불고 관심을 받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의아해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디톡스라는 개념이 어르신들한테는 해독이라는 그 느낌으로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해독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면서 좀 해독 열풍이 더 불지 않았나 싶어요. 예, 디톡스라고 할 때는 옛날 예. 거, 다른 나라 말인 것 같은데 해독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지금 밑에 이제 화면 밑에 자막들이 예. 좀 나갔습니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신 거 몇 가지는 좀 답을 해주셔야 돼. 예. 뭐냐면 이거 해독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정말 부작용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레몬 디톡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레몬 디톡스로 살 뺐다는 얘기는 있지만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레몬 먹다가 뭐 위를 좀 다친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뭐 디톡스 4일째인데 예. 일요일 아침에 아침 8시에 예. 눈이 자동으로 떠졌다. 배가 고파서. 예.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는 거냐. 이런 질문도 좀 있었고. 네. 어떤 분은. 잠깐만요. 예. 답변을 하라면서 질문만 하면 어떡해요? 자, 그런가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부작용은 없냐, 예. 해독에. 이게 해독의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네. 부작용이 없이 난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몬 디톡신이 포도 디톡신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만 원푸드 먹는 해독. 거. 예. 근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체중을 줄이고 하는 데는 좋지 못하도 네. 또 그런 부분이 몸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가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것은 소식, 단식, 자연식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좀 많은 거기에 추가되고 부연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잘 보완하지 않으면. 네. 아까는, 저는 이 말이 제일 그래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요일 오전 8시에 예. 깼다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한다는 것은 낡고 더럽고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절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해독하는 것도 다 막 잡식성으로 먹으면 해결 안 된다는 말씀.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식, 단식, 자연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독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소 개념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크게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예. 예, 대사효소는 면역력, 해독력, 자연치유력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시소 관계예요. 예. 많이 먹어서 소화효소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 면역력, 해독력, 대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 단식의 원리가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대사력, 면역력, 자연치유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예. 현대인들은 효소가 너무 태부적하기 때문에 단순히 굶고 소식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부족한 뭘 또 경우가 많아요. 다시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밸런스를 외부에서 맞추려면? 이제 기능성 효소나 이런 네. 것들이 보충이 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요?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나는 술독 좀 빼고 싶다. 해독과 술독 빼는 거 같은 거예요. 해독이랑 술독이 같은 독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이 당황한 드시면 질문을 하셨나 봐요. 술을 많이 드시면 독을 좀 우리가 빼셔야 이제 되잖아요. 독소라는 것은 예. 우리가 독하면 뱀독, 보고독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봉독 이런 거 그쵸? 예, 보고, 그거는 보고, 예. 보고독. 포이즌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해독이 영어적 개념으로는 톡신입니다. 톡신은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인, 환경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독도 예.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것들이 우리 대사순환을 방해하면 그게 바로 독이 독소가 되는 되는 거고. 거죠. 그것도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요. 예. 정영진 편집장이 수많은 누리꾼들을 쫙 훑어서 한마디를 찾았어요. 네. 정영진,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편집장. 네. 이름도 까먹고 제가 머리가 지금 해독이 돼가지고. 머리에 독이 너무 많이 예. 들어있어요. 정영진 편집장이 찾은 예. 한마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이겁니다. 해독의 시작에서 희망을 외치다. 예. 이게 왜 희망을 외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렇죠. 예 사실 희망이라는 게 우리 그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건데 예. 이 판도라 상자 열기도 귀찮아요 몸이 아프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아픈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다른 어떤 치료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바로 요즘은 해독인 것 같다. 그래서 해독이 바로 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래서 제가 한마디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랑 혈압약 같은 거는 저희 아버지 혈압약을 드시는데 드시면서 맨날 한숨 쉬시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끊을 수 있다면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해독이라는 것은 낡고 더럽고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개념의 약은 한시적으로 아플 때 며칠 아니면 길어도 몇 달 먹고 마는 예. 게 전통적 약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약이 개발되니까. 근데 이제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약으로라도 위험성을 조절해야 되지만 이제 해독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로 바뀌고 이제 이 세포가 건강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면 뭐 우리 한의원에서는 그 당 수치, 혈압 수치, 지방간, 그다음에 통풍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네. 정상이 되거나 좋아지는 애들 흔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독은 그런 만성 질환, 대사증후군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에 혈압약 드시는 분한테 그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치매, 네. 류마티즘, 네. 해독 이런 것까지 고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 네. 겁니까? 이거는 조금 믿음이 잘 안 네, 가는 저는 부분이긴 해요. 네. 파헤쳐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해독은 건강한 사람도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예. 네, 우리 한의원에는 주로 대사질이나 당뇨, 혈압 이런 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주기는 짧은 건 100일, 긴 것은 200일이 지나야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보통 해독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 세포들은 거의 현대의학에서는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거를. 치매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치매, 파킨슨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경험상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독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해독을 통해서 치매, 파킨슨 환자분들의 기억력이 돌아오고 가족을 알아보고 숫자 셈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드물지 않게 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임상 경험을 정리해서 나중에 논문화도 발표할 텐데요. 네. 그래서 뭐 해독은 뭐 그런 현상까지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논문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찾았습니다. 해독으로 치매를 극복하신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어르신 연결 말고요. 그 따님을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김승희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친정 어머니가 치매셨다면서요? 치매도 있었고, 치매 오시면서 같이, 다른 질병도 있으셨고요. 혈압, 당뇨, 파킨슨, 마지막엔 파킨슨까지 왔거든요. 아, 마지막까지 파킨슨까지 왔다. 그러면 네. 해독으로 치매가 좀 나아지셨다는 게 진짜입니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자기 얘기하네요. 예. 이제 저희, 지금 한 2년 정도 예. 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안 좋아지신 건 2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예. 저희가 여기 서해 살아요. 서해. 예. 예. 그래서 꽃게를 잘 사다 드려요. 맛있잖아요. 이 해독하기 전에는 이 꽃게를 사다 주고 나서 엄마가 나한테 이제 가려고 준비하려니까 꽃게를 어떻게 찌냐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방법을? 꽃게 찌는 방법조차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엄마 꽃게 찌는 것도 몰라? 그랬더니 몰라. 그리고 말을 안 해. 이 파킨슨은 말도 못하는 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름 같은 것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네요? 이름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렇게 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신랑을 못 알아봤어요. 아, 사위를 못 알아보고? 네, 신랑을 못 알아보고 오면 눈치 보고. 예. 네, 눈치 살살 보다가 우리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존댓말하고 어머나, 가지 세상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그러실 때. 저는 진짜 엄마 돌아가시는 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아, 맞아요. 사실 자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네.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치매라는 질병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가족들이 심적 부담이 너무 큰 건데 네. 해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치매라는 거는 치매도 치매지만 치매하고 다른 이 파킨슨이라는 병까지 같이 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예 이렇게 너무 활동적이셨던 분이거든요. 교회도 많이 가시고 모임도 어머님이. 많이 하시고 예.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간 지가 2년이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태인데도 약을 계속 늘리기만 하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은 약 더 늘린다는 소리에 가고 막 진짜 붙들고 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효소의 해독이 있어요. 예. 효소 해독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원인 없게 하자.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우리 엄마 이 효소 안 드셨으면은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도 그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예. 그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엄청 좋아지셨나 본데요. 엄청 좋아졌죠. 어느 정도로 네, 좋아지셨어요? 지금 문 밖에도 못 나오고 우리가 갈 때면 저 식탁 바닥에 못 앉아요. 바닥에 앉으면 오줌 이렇게 일어나질 못해요. 혼자 절대. 아이고. 예, 식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손만 하고 잘 가 그 소리만 하고 말더니 예. 이제는 문 밖까지 나와갖고 언제 또 오냐고. 예. 그러고는 이제 지금은 교회도 가셔요. 지팡이 짚으시고. 아니 길이 원만한 길이 아니에요. 돌도 예.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팡이 안 짚기도 충분히 걸어 다니세요 이제. 네. 이 파킨슨이나 치매나 계단 같은 걸 많이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다 하시고요. 어떤 네. 방법의 해독을 하신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효소 해독한 거예요. 이제 효소 차로 이렇게 물 계속 마시고 예. 그걸 이제 피를 맑게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씹어 먹는 걸로 저희 엄마가 이빨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못 드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하는 효소가 또 있어요. 네, 네. 네, 저게 그거. 지금 나오는 게. 저희 엄마도 만성 변비셨어요. 아, 변비도 있으시고. 그게 제일 심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그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확인하는 게 일이야 우리 엄마는. 주부님, 근데 네. 어머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75세세요. 75이시고 치매로 고생하신 지는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 칠순 지나고 나서 그랬으니까 한 5년 정도 5년 됐어요. 정도? 그리고 네. 그러면 이 효소를 이용한 해독요법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지금 6개월 좀 지났어요. 근데 효과를 보셨단 말씀이시죠? 2달 지나고는 바로 걸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라서요. 예. 주부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님 네. 건강 찾으신 거 더 좋아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떨렸는데.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김승희 주부의 본인의 체험담이었는데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 집은 이건 어마어마한 희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치매가? 그러니까 이제 치매는 뇌 신경 세포가 파괴되고 그렇죠. 예. 뇌 조직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나 판단력, 그다음에 이게 뭐 방향을 못 잡아서 네.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근데 이제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당뇨나 네. 혈압을 치료하는 거나 치매, 파킨슨을 치료하는 거. 저분도 이제 효소 단식이라고 해서 일반 곡기는 끊으시고. 밥은 안 먹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화효소를 극도로 아끼는 거죠. 대사효소, 자해치유력, 해독력, 면역력이 극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자가 해독력, 자연 치유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식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독의 일꾼 역할을 하는 효소와 기능성 효소 한약을 체질과 증상에 맞게 우리 처방을 하는 해가지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자연 치유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스스로 치료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병이 났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 특효약만 찾으러 다니는데 내 몸의 의사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소홀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에 소독해주고 몸에 치료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건데 말하자면 세포를 구두 바꿔 사듯이 여자로 치면 여자로 치면 죄송해요. 구두를 바꿔 사듯이 신상으로 바꿔 치는 거네요. 세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해독요법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거기는 당뇨, 혈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해독을 해보면 예. 아랫배 나오고 뚱뚱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지방간 뭔가 이 겉으로 보기에도 독소가 잔뜩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독소가. 그러니까 예.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으면 그렇죠. 당뇨가 좀 그러니까 있거군요. 김정일
그 위원장 위원장.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눈에서는 뭐 바로 해독이 필요한. 반드시 해독이 돼야 되실 그런 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해독의 달인의 한마디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여주십시오. 네, 박찬영 한의사가 권하는 해독의 달인의 한마디. 자고로 비워야 채워진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그동안 옛날 질병들은 두 푼어치라고 한 푼어치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과 그 어떤 그 감염, 전염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죽었다면 예. 현대는 두 푼어치 먹고 한 푼어치밖에 움직임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 먹는 것조차 인스턴트 가고 싶으면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 때문에 예. 너무나 이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그 영양소, 단백질, 지방, 특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근육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연소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 그러면 자꾸 옛날 방식대로 뭘 채워서 보충을 해야 내 기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제가 옛날에 뭐 초기 때는 보약도 많이 써보고 예. 지금 해독도 해보지만 현대인들은 보약을 써서 기운이 오를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아, 옛날처럼 너무나 못 잘 먹을 때처럼 먹으니까. 그러니까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지만 그렇죠. 건강해진다. 근데 이렇게 해독을 하면 그 어떤 보약보다도 몸이 살아나고 피로가 덜하고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영진 씨, 아, 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예. 원장님 허리 사이즈 좀 궁금해요. 아, 허리 사이즈 얼마나 되세요? 굉장히 날씬하시네. 네. 뭐 한 33, 4 되지 않을까요? 33, 4 정도? 예. 네. 제 주변에 40인치 많거든요. 예, 진짜로. 술 많이 드시고 하면. 위아래로 다 날씬하셔도 남자분들이 맥주통처럼 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배가 정말 많이 나오셔서 여기 막 잡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있네요. 여기 고지혈증, 지방간 이거 맞아요, 5단계 맞아요. 이상이니까 이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몸에 쌓인 독소 자가 진단법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1, 2단계 수준에서는 만성 피로와 어깨 결림, 두통, 예. 뭐 탈모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가벼운 증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독소 반응들은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자연식이나 소식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가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자연식. 자연식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 뭐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예, 되는 예,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가공되지 않은 그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게 혹시 밀가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죠. 정제 설탕도 아, 설탕도 안 되고. 그게 다 탄수화물 안에 예. 포도당, 설탕, 전분, 뭐 밀가루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빵, 라면, 그러니까 튀김. 라면, 과자, 빵, 국수, 칼국수, 우동, 짜장,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것들이 전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죠. 그리고 근데 지금 나가는 저런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대신 먹어주는 거 정도.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하면 1단계들은 만성피로, 어깨결림, 두통, 탈모 이런 거는 조금 극복할 수 있다. 예. 2단계 체중 증가, 몸이 붓고 날씨에 따라 몸이 아프죠. 3, 4단계. 예, 3, 4단계입니다. 예. 날씨에 따라 몸이 아프도 오늘 아침에 바람 불고 아프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임파순환이 안 되고 예.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도 표현이 많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2단계 해독이 예, 안 된 단계네요. 이제 자가 해독의 정도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 먹는 거 이상으로 불듯이 살이 찌고 몸이 예. 무겁고 이런 사람들은 꼭 물에 젖은 손 같아요, 자기 몸이. 아. 그러니까 막 축 늘어져 있고 무겁고 바닥에서 껌딱지처럼 일어나기 붙어가지고 싫고. 바닥에서 몸을 떼기가 싫을 정도로 몸이 무거운 거예요. 저를 부르셨구나. 예. 저 여기 3, 4단계예요. 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를 좀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5단계 정도 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제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각종 검사상에도 이상 소견들이 막 근데 나타나죠. 지방간은요, 예. 사실 건강검진 가면 병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그래요. 종합병원에서는. 음. 근데 이게 심각한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지방간 정도 되면 이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 지용성 찌꺼기들이 간에서 충분히 해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은 모든 성인병의 기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 6단계도 있습니다. 또 6단계도 있어요. 예. 6단계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건강이 정점을 넘어가면 어떠한 치료로도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치매, 파킨슨, 암, 류마티즈, 예. 각종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유마티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대 의학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어떤 질병의 정점을 넘어가기 전에 5단계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해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6단계. 그런 정점을 넘어가면 아까 그런 분들처럼 정말 6개월, 1년 네. 정말 뼈를 깎는 치료를 해야만 겨우 그 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빨리 우리 예. 치료법 들어가죠, 우리. 그러니까 치료법 들어갔는데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 뭘 여쭤봐야 가장 효과적인가 생각했는데 그 아까 말씀한 해독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해져 네. 있습니까, 방법이? 그것만 여쭤볼게요. 저기 우리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소식, 단식, 자연식을 바탕으로 예. 그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효소와 한약을 투여하는. 그러면 1단계 있는 분들은 한의사 안 가도 되니까. 1, 2단계는 스스로 예. 얼마든지 노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걸 피할 걸 피하고 먹을 걸 먹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한번 원장님의 모시고. 스케줄을 예. 금요일로 이렇게 확정하는 걸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워야 산다. 오늘. 비워야 좋은 걸로 채워진다. 스케줄 좀 비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